네, 만화 작가 토크 콘서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봄이와 쓰리, 독박 말고 독립의 소만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가 옆에 있거든요. 자, 소만 작가님, 자, 우리에게 좀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이와 시리즈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소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소만 작가님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제가 만든 수식어가 제 만화에 대한 육아 빙자 인생 만화 봄이와 시리즈를 그리고 있고요. 네, 육아를 빙자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만화를 직접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내가 그린 도서출판 내가 그린의 대표이기도 하고 현재 대전 여민회라는 여성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육아 빙자 인생 만화. 네. 그럼 육아를 빙자하고 있다는 것은 육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봄이와의 봄이랑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봄이 자제분. 네네, 제 성함인가요? 딸 이름이 봄이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3권의 만화책을 냈는데 봄이와 1권은 봄이 1살 때, 네. 2권은 봄이 2살 때, 3권은 봄이 3살 때, 4살 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 2019년에 1권이 나왔죠. 네네, 출판은 19년에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웹툰으로 연재는 16년부터 그때는 이제 SNS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다가 네. 이제 네이버에 도전 만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스트 도전에는 2017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더라고요, 제가. 오래 했네요. 네. 오, 근데 이 봄이와 책 이제 그 1편 밑에 있는 소재가 다르고 2편 소제목이 다르고 3편 네. 소제목이 다르잖아요. 네, 네. 오늘은 3편이기 때문에 독박 말고 독립. 네. 네. 독박 육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하시면서 네, 1인 출판을 뛰쳐나왔어요. 하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육아와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네. 예, 슈퍼맘의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 15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은 경기도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오면서 15년간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대전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아, 결혼 이주 여성인 거죠. 그렇죠? 네. 결혼 이주여서. 네, 정말 사랑 하나 보고 네, 대전으로 날아갔는데 네. 뭐 나는 어디서든 뭐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좀 오만함을 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왕성한 다른 활동들을 막 했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눈 오면 집에 있어야 되고 추우면 집에 있어야 되고 미세먼지 있으면 집에 있어야 되고 애가 아프면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감금 생활? 네, 그런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근데 제 책상 위에는 이제 그 스케치북과 연필과 붓펜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자라는 아이에 대한 좀 기록이라도 좀 그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끄적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거를 좀 만화의 형태로 좀 만들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네. 소만 작가님 뒷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작가님께서 그 성민산에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네. 그 동네가 되게 이제 공동육아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전 소행주에 살았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그러시기에 거기에서 네. 이제 살아서 네. 활동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육아를 하면서 방금 생활을 네. 그 당시는 자발적 방금 생활을 예.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성미산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고 이제 다른 NGO에서 이제 또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네. 간 거여서 아무튼 왕성한 활동을 했었죠 나름. 네. 많이 버려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댓글들이나 이런 피드백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립된 육아를 하면서 이게 그냥 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친구에게 얘기해도 비슷한 고립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웹툰이라는 온라인 상이라는 되게 열린 플랫폼 위에 저의 이야기를 올리면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그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면 좀 공감되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네,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작가님 신문 방송 전공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따로 뭐 그림을 배우고 뒷주소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뭐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알아요, 나는 그렇죠, 지금. 네. 예. 제가 대학을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처음에 전공을 했고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일반 회사에도 취직해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술에 대한 미련이 너무 남아가지고 네. 이제 미대를 다시 편입을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직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비렁뱅이 같은 생활 한 비렁뱅이. 2년간 네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그 헨리 데이비 소로우처럼 네. 그 월든 호숫가에 가서 정말 아무런 임금 노동을 하지 않고 네.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러고 제 마음이 정말 시키는 일만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 2년 갔다가 진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 그때 이제 성미산학교에서 인턴 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갔는데 제가 그 2년간 했던 활동들을 보시고 이제 교사로 강사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돼서 이제 성미산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 굉장히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결국엔 차후에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제 삶에 어떤 자신감을 준 시간? 그러니까 어. 내가 돈이 얼마나 없어도 난 버틸 수 있나를 끝까지 한번 가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이제 생계라는 게 이제 부모님도 쉽지 않게 돈을 버셨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삶의 무게로 늘 어렸을 때부터 약간은 눌려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이제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외면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온 삶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정말 내가 그때는 정말 한 달에 한 월세랑 다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살았나? 그러니까 핸드폰도 한 9년 썼어요. 네네네. 폴더폰을. 그게 국민폰이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면 부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카페 가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사치였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같이 그렇게 좀 꿈을 쫓는 가난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같이 재밌게 지낸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보물 같은 시간이었고 사실 모든 청춘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좀 걱정 없이 진짜 자기의 마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저한테는 그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떨어지고 성민산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는 좀 성민산학교가 대안학교이기도 하고 좀 약간 러프하게 교육을 하는 데라서 네. 육아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는 아직 결혼 전. 그러니까 네. 하고 나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내 아. 아이를 키웠을 때 남의 아이와 내 아이는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아직 육아는 교육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씨름하고 이제 돌보고 해야 되는데 육아가 조금 더 수월하려면 사실 제가 제 표현에 빌자면 살림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살림을 좀 잘하는 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전무해가지고 살림도 못하고 애도 처음 나와 보니까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안 잘 되는 모르는 네, 것들. 힘들었었죠. 우리 소만 작가님께서 혹시 뭐 자료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 예. 책에 대한 소개를 준비해 그러면 우리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예, 육아하시면서 또 나의 자료 내가 열심히 출판사 대표로서 네. 준비했다. 소만 작가님의 자료를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일어나서 네네. 볼게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저의 청춘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저도 또 열정을 뿜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저의 본업인 저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3권의 책을 내고 있고요. 독박 말고 독립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나? 이거는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대전여민이라는 곳에서 후원의 밤 때 한 15분간 한 짧은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그 내용이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래 이걸 좀 만화로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저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가사 노동, 가사 분담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왜 늘 화가 나 있을까? 나는 왜 늘 시간에 쫓길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의 풍경인데 남편한테 내가 재활용 쓰레기 얘기 안 해도 좀 갖다 버려줘. 그러면 남편이 쉬는 날인데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 이러죠. 그럼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내가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이 주말인데 좀 쉬자. 너는 평일에 애들 보내고 집에서 쉬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네, 빡이 오죠. 그래서 내가 애 보고 살림하고 만화까지 그리는데 내가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애들이 돌아오면은 놀아주고 당신 오면 저녁 차려주고 내 저녁 시간은 아예 없는데 그럼 낮에라도 쉬어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분 오셨나요 오늘? 이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오셨나요? 이제 집에서 보미와 동생 수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정말 4시간 쪼개서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밥하라고 걸어냈어? 막 이제 이런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네가 돈 벌어. 내가 살림할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왜 차마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집안일 목록을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페이지였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니까 3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내가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시간을 쪼개서 저는 만화까지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니까 집안일에는 레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제 집안일에는 사실 이 기획과 경영에 해당하는 정신 노동도 들어가고 몸으로 직접 하는 육체 노동도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리를 예를 들자면 이제 메뉴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니까 그걸 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짜고 장볼 목록도 짜고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을 할지 뭐 쿠팡을 할지 아니면 생협에 갈지 아니면 집안 마트에 갈지 뭐 이런 것도 또 다 정보 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사오고 그래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합니다. 우리는 요리가 이 조리에만 있는 줄 알지만 이 앞뒤 과정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뒷정리하고 심지어 요리는 매일 해야 돼요. 빈도도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가 가장 높은 등급의 가사 노동이다. 1등급이라고 보는데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쓰레기 버리기, 뭐 설거지 이런 거예요. 정신 노동을 하나도 수반하지 않는 그것도 제가 시켜서야만 하는. 그리고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만 나르면 되는. 네. 그러니까 정말 하급 중에 하급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마저도 제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편이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한 200개 막 공유가 됐어요. 그 공유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거든요.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는데 다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던. 우리 아까 전에 김현수 작가님께서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파악을 하니까 집요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혼자 가사노동을 거의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봤을 때 저에게 이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개념은 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바깥일과 집안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결혼 전에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했어요. 저 역시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분업하자. 네가 바깥일, 내가 집안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름 평등한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통장에만 돈이 찍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한테는 돈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가정 내에서의 권력이 남편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돈 버는 유세가 나오는 거죠. 네가 돈 벌어 억울하면 내가 살림할게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누군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아주 격하게 이거를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없고 뭐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근데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고 가리워진 노동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해. 돈은 내가 벌게. 아.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네네. 네, 제가 이제 해왔던 그런 뭐 대안학교 교사나 뭐 NGO 활동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되진 않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내가 담당할 테니 그런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이제 달콤하게 다가왔죠. 어허. 그리고 제 삶을 되게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당신은 하고 싶은 거에 돈은 내가 벌게 살림 육아를 하고 남는 시간에 아. 였던 것을 남편도 잘 몰랐고 저도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말 대면하게 된 사건이 남편의 실직 사건이었어요.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면증에 처음 이제 시달리게 된. 내가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잠이 안 오지? 생각했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만둔 상황. 예,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실존적인 불안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편하게 산다 여자들. 맞아, 이제 맞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여성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많이 얘기됐는데 그게 얼마나 신화인지 허무적인 말인지를 이제 정말 뼈 때리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을 해석하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제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라는 저의 좌표를 좀 인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평등해지려면 둘 다 맞벌이를 하거나 둘 다 생산노동, 재생산노동을 다 하거나 아니면은 분담을 하되 이 재생산 노동을 하는 쪽에 지금은 무급인데 사회적으로 무슨 살림 수당이든 뭐 가사노동 수당이든 이런 걸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이르렀는데 당장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삶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 예, 그것이 이제 저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마침 이제 여성 단체에서 활동가를 뽑는다는 공고를 받고 이제 반상근으로 주 20시간 파트타임이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만화를 어떻게든 뭔가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때 이 여성 단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 결과는 어떠했나? 네, 일하는 엄마는 고난스럽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이렇게 눈 튀어나오게 일을 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아이를 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오면 이제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놀이터에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늦게 오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죠.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저녁에 무슨 일정이 있으면 이제 애를 데리고 가야 되기까지 하는 그럼 사실 눈치가 보이잖아요. 저의 일터인데 사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고난들이 이제 이어지죠. 그렇게 받은 첫 월급 77만 원. 제가 성미산학교 첫 월급도 160이었거든요. 풀타임이 160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하러 내려온 여성단체 다른 활동가도 물어보니까 초임이 16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60의 절반인 80만 원에서 약간 사대보험 빼면 77만 원. 네. 그게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어지는 월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88만 원 청년들도 너무 힘든 시대인데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그거보다 더 적은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지지 않고 책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출판사를 그때 차리게 됐어요. 활동가를 이러면서 출판사를 차리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두 권의 책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제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을 만들어간 저의 이 독립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제 3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상한 수식어가 좀 많아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 얘기만 있지는 않고 제 딸 보미가 그 3살, 4살 때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되게 면밀하게 또 제가 약간 집요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면밀하게 기록했고 이 아이가 하나하나 뭐 말을 배워가는 과정 뭐
어느 날 되게 커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LED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네. 봄이가 어느 날 부쩍 큰 날에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봄이가 빨리 큰다. 그토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는데 이 시절에 너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서글퍼진다. 내 덕분에 나는 평범한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너는 점점 더 빨리 크겠지?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봄이의 이마를 짚어줬었어요. 그날따라 머리가 너무 아팠다. 네, 지하철도 아무도 양보 안 해주고 집에 오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네, 당시 남편이 실직한 상태였는데 봄이 하원시키고 놀다 올게 좀 쉬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무리를 늘 합니다. 엄마 노릇도 쉬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눈치 없는 봄이는 들어와서 엄마 놀아줘 책 읽어줘 뭐 막 이제 그만 좀 해 저리 가 막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화를 내고 말았다. 얼마 후 봄이가 내 이마를 짚어주었다. 2번 짚어주었다. 네, 그 3살 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해준 그날 꼭 기록해서 만화로 그려야겠다라고 한 날이었는데 네, 그런 날의 기록 그런 봄이와의 이제 시간들도 네, 책에 꼭꼭 담아서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현재 3권까지 나왔고요. 제가 알았었으면 1권, 2권도 좀 보내놨을 텐데 지금 3권만 있는데 네, 저희가 예. 사야지요. 그럼요. 네,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봄이와의 이야기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제 딸, 아들의 모습인데요. 네, 이 두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런 세상을 좀 꿈꾸면서 이런 만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3권에 나오는 저 이제 그 아드님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것도 딱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첫 번째에 아이를 낳으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막 엄청 기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애기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많은 엄마들이 같이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봄이를 낳기 전에 만삭의 배를 붙들고 울었던 어느 날이 있었는데 이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떤 폭력 그리고 차별. 저는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차별을 그렇게 받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아이의 삶에도 핥히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면서 막 혼자 막 펑펑 울었어요. 네.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막 그런 딸들을 생각할 때 되게 좀 복잡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책에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3편 같은 경우는 실용서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나 집에서 얼마나 일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파악해보지. 그리고 뒤에 그 목록표도 네네. 다 작성하실 수 있게 제 것도 예시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유아를 아이를 처음에 이제 유아원이나 이렇게 유치원에 보낼 때 어린이집 가방 싸는 법 뭐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1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혼부부 혹은 이제 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2편 읽으시고 이제 3편은 본격적으로 전투태세에 갖출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경력단절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봤을 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되게 많이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나누면서 어쩜 이렇게 만화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 잘 그려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뒤에 보면 그 페미니즘으로 유명하신 정희진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놓으셔가지고 요것도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되려 요즘 너무 레디컬한 쪽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했었어요. 요런 좋은 책들이 그 이름으로 혹시라도 막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념이나 이런 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페미라는 말이 사실 되게 웅장하고 멋진 말인데 많이 오염된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속상하고 오염됐어요. 네. 그런 말만 붙으면 뭔가 낙인 찍히는 그런 분위기 혹은 되게 페미니즘도 다양한 결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일부를 보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유를 보면은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 웅장하고 멋진 이름이 이렇게 좀 오염돼서 좀 아쉽지만 제가 생각할 때 페미니즘은 그동안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왔던 어떤 그런 방식을 양쪽 눈으로 보게 하는 어떤 새로운 전망을 주는 그런 인식? 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보면 사실 거리 감각도 되게 정확하지 않고 대상을 좀 온전히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양쪽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네, 그런 건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게 상식이었고, 네. 그게 당연했고, 네, 그런 시간 속에 살다가 이제야 약간 좀 양쪽 눈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자님께서 크게 위화감을 안 느끼신 건 이미 이제 양쪽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 것 같고, 결국 페미니즘은 상식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만 하고 좋은 가치관이라고 저는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작가님의 책에는 남편분의 실직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그분께서 속상해하진 않으셨는지. 이제 그 누군가가 자기가 실직되는 경험은 사실 되게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남편한테 나 그 얘기 써도 돼? 실직한 그 얘기 써도 돼? 여러 번 묻고 제 원고 그리면서도 항상 보여주면서 묻고 나중에 너무 귀찮았는지 그냥 써 맘대로 됐어, 써. 묻지 마. 약간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만화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만화로 돈을 벌면 상관이 없다고 나를 네. 팔아라. 괜찮다. 네, 돈만 벌면 된다. 약간 그 원래 팝스타 아델이 네. 자기가 이제 노래하는 것 중에서 전 남자친구가 얘기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작사랑 다 넣었는데 남자친구 전화가 왔대잖아요. 야, 그 부분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나한테 좀 떼주면 안 돼? 저작권 떼준답니다. 정말요? 예, 남편분께 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집을 이제 분양받아서 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름 소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JJ 이응 들어간다는 이름인 걸 본명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소만이 우리가 알기로는 절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절기를 아시다니요. 역시 성미산에 사시는 분이라 남다르시네요. 8번째 절기 아닙니까? 8번째인지 저도 몰랐는데요. 네. 예, 그때 이제 성미산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농사를 짓는데 24절기를 배우면 되게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도 달력에서 그 24절기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어떤 때 이제 그 곡식이 자랄 때에 맞춰 비가 내리고 어떤 때 이제 그런 어떤 하늘과 땅의 기운을 오랫동안 조상들이 축적된 그 지혜의 어떤 지도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 배울수록 재밌네? 약간 그랬는데 그 중에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약간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을 소랑 가득 찰 만자가 이게 도대체 이 시기가 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혼자 근데 작을 소자랑 가득 찰 만자는 약간 모순된 단어인데 같이 있는 게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작지만 충만하고 소박하지만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네, 원래 그 뜻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작품을 하면 그거 써먹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제게 작품할 기회가 왔고 그래서 써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만 작가에게는 러브콜도 많이 오고 있지요. 원래 이제 돈 되는 작품들은 여기저기서 눈여겨보다가 같이 합시다. 혹은 돈
저희가 지원할 테니까 같이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책에 보면 혹시라도 지금 뭐 독립출판이나 그 1인 출판사를 차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팁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 하려면 되게 다 알아보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꼭꼭 담아서 저의 그 지병을 발휘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일일 출판사 할 때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네. 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독립을 투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보미와 3권째에는 독박 말고 독립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살짝의 독립성을 길러주게끔 하는 그런 단편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혼자서 일을 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게끔 돈 좀 벌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미와 시리즈를 읽으시면서 독자분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으세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딸도 아들도 네, 행복하고 네, 성별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네, 자신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네, 같이 꿈꿀 수 있다면 저는 네,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소만 작가님께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요. 네. 앞으로는 그럼 작가님 어떤 작품들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보미와 3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보미와 3에서 보미에게 엄마 동생 낳고 올게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벌써 4살입니다. 이미 사진에 네, 이렇게 장성한 청년으로 나와 네, 있어요. 만화 속에서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숲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숲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그 생물들을 품어내는 숲 그리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좋은 공기들을 만드는 숲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숲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마침 숲이를 낳은 다음 해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이런 일부의 대안학교나 환경 운동가들이 얘기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모두가 그냥 삶으로 체험을 한 거죠. 이 기후 위기의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네, 제가 육아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천기저귀도 써보고, 네, 뭐 다양한 시도들도 해보고 이 애들이 살아갈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저의 고민을 또 꾹꾹 담아서 4권을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4권도, 5권도, 6권도 그리고 그 외 최인호 선생님이 쓰신 가족 시리즈가 굉장히 길게까지 연재돼서 사랑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만 패밀리의 가족들의 얘기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우리들의 집집마다 단행본이 한 토지처럼 20권, 30권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 황금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저는 너무 네, 감사드리고 한두 명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꿋꿋이 나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보미와 1, 2, 3편으로 우리에게 인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으실 소만 작가님과 함께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